갈짓자. 사실 그게 좀 더 들어붙이면, 행복, 해몽, 비틀거리는 해몽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이 닉네임하고 어쩜 지금 잘 어울리죠. 나는 참 비틀거립니다. 자, 오늘 영화 기생충 큰맛 찍고 구조의 혈관으로 치닫다, 이 편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만, 그저께 이 앞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서히 진행된 수직적, 계층적 질서의 어떤 경계 허물기, 그러나 안 허물어집니다. 이 영화는 절대 거기에 초점을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 속에서 허물어봤자 실제로 허물어질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서서히, 그것도 논리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왜 경계는 여전히 견고한가? 견고하다면은 굳이 견고할 거 왜 하나?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견고해지는 걸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막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오히려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경계가 오히려 선명해지게 만드는 반어적 방식, 우회적 방식, 뻔한 말로는 비유적 방식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경계 허물기를 하려는 의도적으로 안 허물 거면서 허물어 가는 식으로 막 기호들을 써서 가는 방식인, 결국은 영화 막판에 이르면 이 영화 구조 자체에 빵 나타나는 게 혈관화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다. 현상에 이른다. 혈관화의 현상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질서를 그냥 평균화 시켜버린다 이거죠. 예. 근데 혈관화란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몸 안에 정맥과 동맥을 없애버리고 혈관으로 그걸 대체해버리고, 그럼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방사선처럼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수평화된다는 것이고 평면화된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굳이 철학의 예를 좀 들자면 질둘레저가 말한 빼기의 방정식, 봉준호 감독이 빼기의 방정식으로 활용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 해몽상 그렇게 끼워 맞춰 본단 말이죠. 빼기란 게 뭡니까? 드러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드러낸 상태에서 다른 질서가 생기잖아요. 드러내기 전에는 그게 주가 되다가 동맥, 정맥 그걸 빼버린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단한 썰 같고, 인물에 있어서 경계 허물기 혹은 허무는 척하면서 강조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당연히 가진 자, 못 가진 자. 제목이 얘기하듯이 기생충 같은 존재들 들어붙어 산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이 영화가 독특한 점은 또 인물에서, 여기서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차라리 더 선한 것 같지 않나요?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착해 보이는 데다가 착한 걸 지나 좀 맹해 보이기까지 해요. 안 그렇던가요? 우리가 지금 흑백 분리식으로 딱 생각하면 가진 자들은 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깡패는 깡패처럼 놀아야 된다는 듯이 진보하죠.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저렇게 좀 맹하기까지 한지 모르겠지만 뒤섞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말이 이미 경계를 허물허물하게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그래도 경계를 드러내는 게 있다면은, 요즘이 중요한데 바로
냄새입니다. 후각이죠. 그러니까 좀 후각을 시각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후각은 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봉준호 감독의 방식이에요. 그게 뭐죠? 이렇게 사장이 약간 냄새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슬로우 모션도 아니고 툭툭 끊어졌다 이어지는 천천히 가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 보일 때는 꼭 그래요. 그래서 냄새로 보는 영화다. 왜냐하면 몇 번 안 보여주지만 이게 너무 강하니까 결정적이더라. 몇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냄새는요,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들 몸에서 기생충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다. 몸에서 나는 게 맞구나. 왜? 반지하에 살다 보니 환경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눅눅함, 구리함 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들 공기 좋은 데서 깨끗한 데서 공기청정기 쓰면서 사는 데서 이런 사람을 갑자기 만나니까 목욕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너무나 와서 닿잖아요. 슬로가로 모션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몇 차례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각 장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어디로 가나 영화적으로 대사건을 일으키는 마지막 장면, 혈관화, 방사선화 가는 품목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 냄새가 흘러 어디까지는 동적인 냄새, 보이는 냄새로까지 영화는 기획됩니다. 냄새를 보이게 만드는 영화가 있었던가? 아무튼 이것이 저는 영화적으로 대단했다는 생각이고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장하고 기택 참 송강호 배우가 분한 이 기택과 사이에서의 바로 내 지하생활에 이미 찌들려서 자연스럽게 배어버린 목욕을 안 해서 나는 냄새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도 반지하에 살아봐서 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거 자존감이죠. 거기다 상처를 입혀버려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거 누가 먼저 했더라? 어떤 평론가가 자기 말처럼 써먹었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원래 이거 작고한 강수현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썼던 얘기예요. 아무튼요, 이런 상처 입은 자존감이 자꾸 이런 게 보이면서 누적 포인트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디냐? 사장집 아들 외에 정원에 사는 인디안 놀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디안 놀이를 하는데 아들 생일 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손님들 다 초대해놓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인디안 분장을 하고 있는 게 또 바로 기택이에요. 송강호예요. 거기서 또 납니다. 이제 누적 포인트가 터질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 합시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도끼를 들고 있던 거? 기택이? 그냥 사장 여지없이 쳐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인디안 놀이죠? 물론 애가 보이스카우트가 거기서 한 게 이거라서 그런데 딱히 다른 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인디안 놀이라는 게 이게 또 묘하대요. 우리 미국의 인디안 후예들이 영화를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은 현재 미국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유해린 낭자하고 말이야. 이쪽 저쪽 지르고 뭐 얘기되고 뭐 기택 딸 뭐 지하실에서 나온 친구가 무슨 꼬챙이로 그냥 날려버리고 난장판이 되고 그러자 그걸 위에서 보여주잖아요. 또요. 그러자 삼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존재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새 눈으로 조망하니까. 근데 희한한 게 사장 딸이 딸이 싸가지가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비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영화적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가정교사였던 누구야? 이름 뭐지? 기우구나. 기택의 아들.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기택은 느닷없이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지. 지금까지 말하자면 문광의 남편. 그쪽으로 진입해버립니다. 이제 반지하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 완전 지하 입장에서 보면 반지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차 얘기하고 강조에 맞지 않는 바로 이 미결정의 늪이란 것이 드디어 확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버드맨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다. 관객한테 던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생충의 마지막 이 방사수나 혈관화가 알리는 것은요, 카피 문구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단정하는 게 아니라 재언이라고 할까? 근데 누가 뭐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계층 안 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장 딸이 기후한테 간다든지, 반지에서 드디어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엉켜버리고 나머지는 삼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시각적인 코드가 알리는 게 있다. 우리가 이 혈관화가 알리는 것은 결국은 막 후각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물과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감각적인 방식으로 막 알려놓다가요. 그래도 구분이 될 듯 하다가 혈관 이쪽이 이 마지막 장면 정도에 와서는 그냥 폭발해버리면서 지금까지를 다 부정하는 듯한, 그러나 부정 속에 긍정이 있는 듯한 이런 묘한 걸로 경계를 전부 어떻게 보면 뭉개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근데 30초 뒤를 예견할 수 없다는 힘과 함께, 미결정의 힘과 함께 바로 이런 경계에 뭉개버리기 기법, 이런 것이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생충의 이런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고 칸이 어제 황금사자상을 받는데 심사위원들을 그냥 항구시키고 그냥 바로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었다, 에너지였다. 그냥 제 해석도 아니고 제 해몽이 그냥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뭐 해석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고 저는 뭐 해석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해몽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토론에, 어디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의 유용성에 아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란 걸 좀 보면은요, 버드맨은 실제와 허구, 현실과 환상이라는 이 이분법적 구조와 영웅서 사이의 장단지를 치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로 기생충도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선을 막 지우고 막 이러면서 뒤죽박죽 해가지고 혈관화 현상으로 막 가지만 실제로는 단지 더 확장했을 뿐이다. 마치 버드맨이 그 구조를
하고 여러 가지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 확정 기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존재론적 잡종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일치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 버드맨과 기생충은 딱히 감독 자신이 그렇다기보다는요. 여기에 비해서 일전에 얘기했던 조크라는 영화는 존재론적 잡종을 생산해낸 건 아닙니다. 다른 영웅을요, 상상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개발한 거죠. 그거는 다른 점이고, 기생충의 이 존재론적 잡종을 개발해내는 이것은 네트워크라는 이분적 구도에 바깥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습니다. 조크는 뛰쳐나갔지만 대신 어떻게 한다? 그 안에서 확장한다는 것은 부피가 커진다기보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갈래를 만들어가지고 미로를 더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 영화는 이상하게도요, 무슨 친분 관계가 있는지 막 일부러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요. 지워진 걸 보여준다거나 지워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우려고 하면서 존재론적 잡종을 영화적으로 뻥 생산해내는 것이 닮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분할과 뒤섞기라고 얘기합니다. 분할은 방법론에 속하고요, 뒤섞기는 기법에 속하는 거죠. 예. 아무튼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마지막으로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물이 행동하고 공간이 움직이고 냄새가 보이는 영화였다. 주제의식이나 뭐 기법, 저 위의 것은 묶어서 보면 이렇더라. 기생충이 가지고 있는 1인치 소감론은 버드맨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생충 얘기는 이게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서야 버드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렸는데요. 해버리고 나니까 허탈한데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뭐 있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오늘 2분 지났습니다만 끝내겠습니다. 다음 다시 저는 또 이상하게도 미결정의 미학을 가지고 또 속된 말로 야구를 좀 늘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부해서 오겠습니다.